2021년 6월 박종철을 기억하다 남영동을 기록하다 더 좋은 민주주의 콘서트 사회를 맡은 박종철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콘서트를 진행하는 이곳은 박종철 열사가 고문에 저항하다 숨진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이곳 남영동 대공분실은 오늘 이후로 기념관 조성 공사를 시작해서 폐쇄가 됩니다. 이 남영동 대공분실이 원형을 유지한 마지막 순간에 더 좋은 민주주의 콘서트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매우 뜻깊은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콘서트는 서울특별시의 후원을 받아 박종철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박종철 기념사업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중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댓글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을 적어주시면 출력해서 관악구 박종철 거리에 있는 박종철 벤치 옆에 기억의 나무를 설치해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박종철 열사를 기억하고 남영동을 기록하는 일은 아픈 경험을 되새겨보는 것에 그치진 않습니다. 1987년 6월과 2021년 6월이 만나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오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종철 열사를 만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34년이 지난 오늘 판소리를 통해 박종철 열사를 새롭게 만나보고자 합니다. 판소리 박종철을 만나다. 소리꾼 최용석님, 베이스 정재영님, 소리북 김병태님이 함께 꾸미는 무대입니다. 내가 이곳에 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1987년 1월 14일 새벽에 이곳에 들어와서 2021년 6월 10일 오늘까지 혼자서 남영동 509호실에 있다. 내가 처음 이곳에 온 날도 기차는 달리고 있었다. 이곳은 남영역, 여기서 한 정거장만 가면은 서울역에서 기차 타면 부산역에 갈 수가 있는데 부산에 가면 그리운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는데 행님도 누나야도 보고 싶은데 그렇지 형수님도 나를 기다리는데 난 차디찬 욕조 물속에서 아버지 만나러 부산역으로 간다. 그날 아버지는 내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간다.
부산역에서 기차 타고 서울역으로 막내 아들 만나러 간다. 서울역에 다다를 쯤에 남영역 옆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까?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아버지는 남영역을 지나치고 서울역에 도착한다. 내 손은 싸늘하게 식어간다. 해마다 1월 14일이 오면 사람들이 찾아온다. 내 방 509호를 슬픈 눈으로 바라본다. 나와 잠시 눈을 맞추고선 발걸음을 돌린다. 나는 여전히 혼자다. 이곳엔 더 이상 비명소리와 죽은 사람이 없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떠난 날에는 유난히 친구 생각에 눈물이 난다. 술 한잔 간절하다.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들 무얼 하며 살고 있는지 막걸리 한 잔 주고받으며 이야기 나누고 싶다. 밤새도록 미치도록 말이다. 친구들과 어깨 걸고 그날이 오면을 부르고 싶다.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유난히도 더웠던 2018년 여름, 기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날, 아버지가 찾아오셨다. 아버지는 나와 똑같은 모습이셨다. 아버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본다. 나도 아버지를 바라본다. 내가 공릉천 강가에
꾸려진 후 31년 만에 아버지와 나는 남영동 509호에서 만났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러본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고 쓰다듬으며 종철아, 그날 아버지와 나는 밤새도록 끌어안고 울었구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어리광도 부렸구나. 그날 또 남영동 기차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이곳에 온 지 34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509호실에서 나가고 싶다.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필요한 곳에서, 이 나라의 인권이 필요한 곳에서 나는 당당하게 서 있고 싶다. 그대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싶다. 앞이 맺힌 그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여러분, 나는 박종철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34년 전처럼 반갑게 나를 불러주면 고맙겠습니다. 종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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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보고 싶다. 지금도 남영역 기차 소리는 흐른다. 그대와 우리의 꿈을 안고서 기차 소리가 흐른다.
판소리로 되살아난 박종철. 판소리 공연으로 박종철 열사를 만나니 34년 전 그가 보여줬던 따뜻한 그 미소가 더욱 그립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필요한 곳 어디든 박종철 열사가 함께할 것입니다. 네, 공연에 수고해 주신 소리꾼 최용성님, 그리고 베이스로 잘못 소개드렸는데요, 기타 정지영님, 소리북 김병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크 순서입니다. 저희가 토크 순서를 2개를 마련했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는 한국 현대사 만화 시리즈죠. 그중 하나인 1987 그날의 작가십니다. 유승하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남겨진 기억을 주제로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1987 그날 만화를 보면서 1987년에 대한 개인의 기억과 역사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시실과 날실로 잘 직조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업 과정을 압축해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맨 처음에 누구의 이야기를 어떻게 갈까를 고민을 하잖아요. 1987은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의 이야기를 쭉 한 줄로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끌어왔고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 전달할 것인가, 화자가 누구일까,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박종철 열사의 부분은 같은 과 같은 동아리, 그리고 가장 나중까지 함께 했었다는 이현주 선배를 찾아서 제가 인터뷰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뒷부분에 이한열 열사 부분은 마침 이제 신천역 벽화 사건과 한여리를 살려내라라고 커다란 걸개 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최병수 작가 두 사람을 이제 화자로 이끌어보자 해서 처음 이현주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예, 이야기를 꽤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종철 열사는 늘 이렇게 증명 사진에 갇혀 있는 모범생적인 이미지,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고 쾌활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를 잘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화에서는 이 따뜻한 사람을 잘 살려보자 싶어서 인터뷰를 꽤 많이 했는데 만화 지면상 되게 짧게 들어갔습니다. 너무 아쉽고 이 자리에서라도 제가 정말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데요. 괜찮으시죠? 네. 예,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일 좀 가슴 떨렸던 부분은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현주 언니가 그 학생들 앞에서 이제 시를 낭송을 했고, 그러고 나서 추모 집회에 가게 된 이야기였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1987년 1월 20일에 서울대에서 학생의 주체로 추모제를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박종철 추모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를 제일 처음 추모제에서 낭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정보기관에 보고가 된 모양이에요. 2월 5일 새벽에 형사 3시 제가 혼자 자취하고 있는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저희가 말로만 듣던 그 무시무시한 봉고차를 타고 2박 3일 동안 격리돼서 이제 끌려다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만화에는 잘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그래도 만화에 저는 꽤 잘 실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날 사건이 제 인생에 굉장히 좀 큰 트라우마였습니다.
아침 새벽에 이제 이렇게 형사들이 찾아와서 이제 나갔는데 앞에 봉고차가 있는 순간, 봉고차를 보고 타라고 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너무 공포가 밀려들었어요. 이제 내 차례구나. 그런데 그 순간 정말 1초도 안 된 짧은 순간의 공포였는데, 제가 그 순간에 종철형이 죽었는데, 박종철 선배가 고물당이 죽었는데 내가 이런 순간에 공포를 느낀다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그 죄책감이 굉장히 죄스러워서 저희 평생의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저도 인터뷰할 때 놀랬던 게 언니 안 무서웠어요 그랬더니 안 무서웠어 그 말 딱 단호하게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섭다는 감정을 좀 넘어선 감정이구나, 그걸 좀 만화에 좀 살려보자라고 했었고요. 이렇게 페이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압축적으로 들어갔고 이 부분만 따로 한 권이 나올 수 있겠구나,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구나라고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전체 스토리 구성에서 가장 고심해서 잡은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제가 장면 다 애를 써서 그리는데요. 가장 고민스러웠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었겠지만 1987 영화에 보면 이렇게 김승원 신부님이 5.18 강론을 하시면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이렇게 진상을 밝히는 그 장면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기자들이 성당에서부터 신문사까지 우르르 뛰어나가는 그 박진감 넘치는 장면, 이게 안타깝게 만화에서는 그걸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화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장면을 제대로 잘 정리할까. 사실은 1월 14일 박종철 열사 돌아가시고 나서 5월까지 많은 진상규명 운동이 있었지만 되게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물건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힘든 과정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도 그 순간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분노와 진실 규명에 대한 욕구 이렇게 가득 차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림 만화 페이지에 있는 것을 지금 하나 출력해 갖고 왔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박종철 열사가 이제 물고문으로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에겐 그게 계속 왜곡되고 은폐되고 축소돼서 전달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성당에서 김승원 신부님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김승원 신부님의 어떻게 될까 걱정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은폐시킬 수 있을까 분노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사람들이 성당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성당의 명동 성당 안에 깜깜한 곳에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죠, 성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사람들에게 어떤 성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한 역사의 이야기 그림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 그림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라고 전면을 써서 몇 날 며칠 그렸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감정, 제가 이 성당 안에 있었더라면 그런 감정으로 느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려봤고요. 만화란 매체는 그 영화랑 다르기 때문에 저런 전면 컷으로 전달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만화를 끌어가는 캐릭터가 좀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예, 주인공이 좀 많죠. 그렇게 스토리를 끌고 가는데 부담스럽지는 않으셨나요? 처음에 이현주 선배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지만, 이제 이 이야기가 이한열의 이야기로, 이한열 열사의 이야기로 끌어가려기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었던 이제 역사적인 과정에서 끌어갈 게,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나오는 주인공이 현주 언니와 박혜정 열사의 동생인 박혜승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꿔서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한열 열사의 이야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병수 작가가 끌어가는데, 이때 명동 성당에서 그 전해부터 이렇게 농성을 하고 계셨던 상계동 철거민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명동 성당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6월 10일로 끝날 뻔한 그 우리 거대한 집회가 5박 6일을 더 유지를 시켜주면서
어떻게 그 동력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게 힘을 계속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철거민들의 이야기를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이야기의 배관처럼 좀 깔아보자 해서 끝까지 주인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 만화가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어차피 저희 이 1987 이 한 해는 서울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전국에 500만 명이 참석했던 거대한 집회였고요. 시위였고, 저는 그 자리에 제가 진짜 500만 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그 자부심, 그리고 그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만화로 그려낼 수 있다라는 이 기회에 참 감사를 드리고, 주인공이 더 많았었어요. 줄인 게 4명입니다. 각계각층의 이런 입체적인 참여에 의해서 우리가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좀 60민주항쟁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평범한 시민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역사의 현장이었는데요. 정말 충분히 잘 만화로 담아내셨습니다. 칭찬해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못다한 이야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더 좋은 만화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역사의 진실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유승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승아 작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못다한 그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6월의 그 함성이 다시 들리는 것 같고, 박종철 열사의 죽음의 진실을 정말 온몸으로 지켜주신 6월 항쟁에 참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박종철 열사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으신가요? 다음 공연은 여러분들의 그 기억의 길을 열어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강은영 재즈 보컬리스트를 모시고 세 곡의 노래를 듣겠는데요. 강은영 보컬리스트는 서울대 메아리 노래 동아리 출신입니다. 메아리를 제가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박종철 열사의 얼굴입니다. 아크로에서 메아리 공연이 저희가 시위를 주로 하는 곳이 아크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메아리의 공연이 있을 때마다 박종철 열사가 저를 끌고 가서 이 공연은 꼭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지켜봤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 강은영 재즈 보컬리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저는 자주 1호선을 타고 남영역을 지나가는 시민입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방문했을 때는 공권력의 고문시설이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그것도 제가 다니던 전철역 바로 옆에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고문을 당하며 저 좁은 유리창으로 기차가 그리고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었던 박종철 열사의 고통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이곳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거듭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또 고맙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이 있는 프랑스의 재즈 음악인이 함께 만든 곡 Someday, 임을 위한 행진곡을 위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지울 수 없는 그날, 잊을 수 없는 그날, 지울 수 없는 그대 기억들, 그날을 노래하라, 그대를 노래하라, 새날을 노래하라, 산자여 노래 부르자. 세월은 흘러도 산천은 한다한 평생 가자던 뜨거운 그 맹세께 하나 외치는 뜨거운 그 함성은 들리지 말자. 그대여 새날이 온다 앞서서 나가니
quererte desde la histórica altura, donde el sol de tu bravura le puso cerco a la muerte. Aquí se quedaba clara la entrañable transparencia de tu querida presencia, comandante Che Guevara. Tu mano gloriosa y fuerte desde la historia dispara, cuando todo Santa Clara se despierta para verte. Aquí se queda la clara, la entrañable transparencia de tu querida presencia, comandante Che Guevara. 우리 모두 전진하네, 그대와 영원히 함께 소리 높여 부르네. Hasta siempre, comandante. Aquí se queda la clara, la entrañable transparencia de tu querida presencia, comandante Che Guevara. Aquí se queda la clara, la entrañable transparencia de tu querida presencia, comandante Che Guevara. 네, 지금 고맙습니다. 관객이 있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들려드렸던 노래는요, 저의 첫 외국인 이웃이었던 아프리카 아주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였어요. 체게바라에게 바쳐진 아스타 시엠프레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추모하는 마음을, 그 진정성을 담으면서도 신나게 춤을 추던 이웃 아주머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민주인권 기념관으로 거듭난다고 했었잖아요.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희망으로 미래를 열어갈 이 공간이 일상의 시민에게 더욱 가까운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사람 같이 불러보실까요? 어두운 비 내려오면 저 맘이 대한 날 울고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서참 바람 불어오면 들판에 하나이 달려오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안으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네, 강은영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깜짝 서프라이즈 순서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시다고 하셨는데요. 박종철 열사의 형님이신 박종비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연을 보신 소감을 저는 사실 지금 너무 벅차서 얘기하면 울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고 나중에 모아서 공연이 다 끝난 다음 박종부 형님을 모시고 오늘 공연의 소감을 듣는 깜짝 순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깜짝 순서도 예고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행사는 서울시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팅창하고 상세 정보란에 서울시 축제평가 관람객 설문조사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설문조사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60 민주항쟁 기념 행사를 시민들의 참여하는 민주주의 축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종철 열사가 걸었던 길을, 박종철 열사가 바라던 염원을 이제는 우리가 모두 함께 걷고 있습니다. 대학생 박종철이 꾸었던 꿈은 30여 년이 지난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그의 꿈을 이어나가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5월 뮤지컬 비망을 공연했던 대학생들이 오늘 함께합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더운다 더워. 이거 끝나면 뭐하냐? 끝나면 뭐하지? 가자. 날씨 좋은데. 떡볶이? 얘들아 조용. 수업 시작하자. 쌤! 저희 날씨도 너무 좋은데 야외 수업 어때요? 선생님 저 하늘을 보세요. 보이세요? 선생님 저 나오라는데요. 선생님 저 꽃들을 보세요. 선생님 저한테 손은 들잖아요. 어떻게 이런 날 저희들에게 생명보라고 하시나요? 어떻게 이런 날 저희들이 책상에만 붙어있냐고요? 달콤하니 성교육 너너 달콤하니 성교육 너너 세상을 알고 싶다고요. 우리 발로 뛰고 싶다고요. 선생님 세상을 느끼고 싶다고? 네. 좋아 우리 함께 세상을 느껴보자. 야외 수업보다 재밌는 영화 보기. 나가요 알았어. 그럼 영화 보고 야외 수업이다. 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야. 왜 팬티만 입고 군인들이 사람을 때리네. 야, 저 군인 우리 담탱이 닮았다. 얘들아 웃을 일이야. 사실상님 바보는 쿨하게 잊어요. 어떻게 사람을 잊어야 살 수 있다고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매번 있는데요 우린. 얘들아 80년 5월 광주에서 너희 같은 학생들이 영문도 모른 채 군인들한테 맞고 죽어갔어. 얘들아
안 돼! 안 된다! 얘들아 지금 때가 그럼 언제? 그때가 언젠데요? 언제든지 그럼 안전한가요? 절대로 나가서는 네가 안 들어요. 돼. 지금 나갈래요 지금. 선생님 저기를 좀 보세요. 보이세요? 내 친구가 죽었다고요. 선생님 저 밖을 좀 보세요. 보이세요? 선생님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오 어떻게 이런 날 저희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시나요? 어떻게 이런 날 저희들이 책상에만 붙어있냐고요! 세상이 뭐가 이래 왜 세상이 뭐가 이래 왜 우리는 나가야 해 우리 손으로 함께 지킬게요 선생님 그럼 언제 그때가 언젠데요 그럼 안전한가요 네가 들어요 지금 나갈래요 지금 5월 그날의 진실을 알리고 있는 뮤지컬 팀 비망 감사드립니다. 저는 박종철 열사의 언어학과 후배입니다. 1년 후배죠.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 광주에 진실을 알리는 사진전을 봤습니다. 그 사진들이 도서관과 학생회관 사이 계단에 양쪽으로 전시돼 있었는데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 계단을 뚜벅뚜벅 올라갔죠. 그러면서 내가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다시는 뒤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토크 손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이남주 교수님을 모시고 나의 1987 그리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이남주 교수님께서는 1987년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셨죠? 예, 맞습니다. 네, 1987년은 교수님께 어떤 의미로 남아 있나요? 글쎄요, 뭐 제 개인적인 의미를 뭐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87년도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대학 학생회가 그 전에 한 11월 달에나 선거를 해서 그 다음 연도에 학생회 간부들이 구성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선거를 3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제가 이제 4월 초에 이제 학생회장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시고 관련된 일련의 이제 항의 활동 시위 이런 것들이 이제 2월 3일 뭐 등 쭉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걸 거치고 제가 4월 초에 학생회장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런 6월 항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변화들이 6월 일에 변화가 이제 일어나서 지금 제가 이제 뭐 가끔 하는 얘기인데 6월 10일 날조차도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그날 시내에서 시위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쭉 나가기 전에 이제 일종의 출정식을 하지 않습니까? 출정식 하고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저랑 몇몇 학생의 간부는 그때만 해도 지금은 못 먹는데 그때만 해도 약간 약속 비슷하게 물 마실 수 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 올라가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 이제 계속 바깥에서 이제 시위 상황들을 조금 전달받죠. 그럼 오늘 상당히 시위가 잘 됐네.
이 정도 동력이면은 이제 방학 지나고 나서 가을에 그때 이제 그 선거가 아직 간선제 선거 상태잖아요. 그때 한번 또 뭐 의시 한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이제 농활 준비 잘하자 그러고 그날 밤에 헤어졌어요. 그날 다음 날 이렇게 와 보니까 명동성당에서 농성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박종철 열사가 고문으로 돌아가시고 이 사건별로 보면 이렇게 쭉 돼서 6월 항쟁까지 가서 뭐 어떤 변화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중간에 보면 꼭 그렇게 단선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고 어쨌든 근데 그 6월 항쟁까지 가고 이런 상황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만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새로운 계기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큰 변화를 만들었던 해가 아니었나.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생각하는 그런 힘들이 이렇게 발현됐던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를 1987 체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 60 민주항쟁 결과로 우리 사회에 형식적 민주주의가 정착됐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87년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글쎄요, 이 87년이 뭐 딱 87년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지금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지금 공연에서 했던 것처럼 광주 민중항쟁이 있었고 또 70년대 있었고 뭐 4.19 이렇게 있어서 어떤 그 흐름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됐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이 조금은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이런 역사적 전환이 분명히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뒤에도 사실은 89년도, 91년도 이럴 때 보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또 심각한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좀 불안감을 만들거나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가 2021년이라고 하고 30년 전에 1991년도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6월 5, 6월 사이에 분신을 하고 사실은 또 우리가 역사를 생각하면 되게 어이없는 사건 중에 하나가 어이없거나 상당히 분노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냥 또 우리가 하나의 사건으로 남아 있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사건 중에 하나가 유서대필이라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90년대까지. 그래도 근본적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어느 한 전환점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하나의 절차나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사회를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어떠한 지금 한계들을 우리가 또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과정에서 예를 들면 사회적 어떤 경제적 평등, 불평등이 얼마나 좀 해결됐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부족한 점이 많고 또는 우리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됐는데 예를 들면 기후변화 같은 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 좀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과거에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이 민주주의가 잘못된 민주주의여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항상 동태적인 거고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좀 민주주의가 더 발전되는 것이다. 80년 한 번 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되거나 어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도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이 민주주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들, 이야기들이 필요한 거겠죠. 네, 그럼 여전히 우리한테는 많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는 87년 전에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좀 명확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시무시한 독재 정권이 있고 그걸 무너뜨려야 되면 이제 민주주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87년 이후에는
점점 정의 내리기가 모호해지더라고요. 그럼 2021년 현재 많은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현재 우리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아주 제가 보기엔 저도 아까 공연 보면서 느꼈던 네. 그런 감성, 그런 생각을 지금 사회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80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민주주의라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싸우면 되겠다, 그게 좀 명료했잖아요. 뭐 공연에서만 봐도 저희는 이제 공연을 보면 울컥해요. 다 뭐 옛날 거쳤던 생각들 막 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다른 세대들이 보면 이 공연에서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까, 이런 게 약간 궁금해졌어요. 저희한테는 되게 그냥 반응을 이끌어내는 내용인데 지금 다른 세대들은 이걸 보면서 이걸 민주주의랑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할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채워 나가야 되고, 지금 지금 딱 시점에서 보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저희들이 옛날에 80년대 그때처럼 어떤 누구를 싸우면은 뭔가 민주주의가 올 것 같은 그런 걸 갖기가 어려우니까 더 생각이 어려워질 거 그럴 텐데,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도 무슨 그 같이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5월 하순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민주주의 심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없애는, 누구를 타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평등하게 만들어야 되고, 어떠한 자기가 그 출생과 더불어서 또는 어떠한 다른 요인에 의해서 갖게 된 특징들에 대해서 차별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없애자고 하는 그 지금 법안인데, 그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인데, 이게 갑작스러운 얘기도 아니에요. 벌써 한 15년 전서부터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쭉 얘기가 됐는데, 지금 그 법이 아직까지도 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이건 이제 지금 서명해 갖고 지금 발의가 돼서 서명이 10만 명이 넘으면은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자동적으로 상정돼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랑 싸우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혐오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존먹는지는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뭐 유럽의 과거의 나치즘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시키는 것, 이런 부분들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민주주의에 뭔가 기여하고 민주주의를 정말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당장 지금 이거는 제가 서명 얘기니까 한 얘기고, 그것 위에 민주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그런 그 우리의 생활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라든지 어떤 사회적 평등과 관련돼서라든지 경제적 평등과 관련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조금 우리가 확장시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 토대를 굳건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시민들의 역할들이죠. 그리고 또 그게 또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린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게 또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로 함께 그 해결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민주주의를 향한, 더 좋은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조금 이제 그 개인적인 질문을 이제 하면서 얘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은 그 박종철 열사와 친구시죠? 네, 그래서 친한 친구는 아니에요. 아니, 네,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두 분이 말씀을 나눈 광경을 목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철 열사는 교수님에게 어떤 의미로 지금 남아 있고 또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랑 같은 학번이죠. 그거 생각하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예, 이 34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때 아버님 말씀도 드렸는데 저희가 그 아버님 나이 때보다도 더 많지요. 지금 저희 나이가. 그 세월이 그만큼 지나가도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예, 저랑은 이제 같은 학번이고, 제가 이제 사회대고 우리 종철이는 인문대였기 때문에 사회대랑 인문대랑 보통 이제 학교에서 시위를 하게 되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학교의 시위 광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사회대가 조금 한 계단 위에 있고 인문대가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가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사회대에서 나온 학생들, 미문대 나온 학생들이 모여갖고 이제 대학 본부 앞쪽으로 이제 아크로폴리스로 가죠. 그때 이제 만나게 되고 우리 이현주 사회자도 거기서 보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눈 인사하고 뭐 이렇게 지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알고 뭐 때나 시위에서 맨날 보고 그랬던 거죠. 1학년, 2학년 때. 나중에 종철이는 그 이제 우리가 그 돌아가신 고문으로 돌아가신 상황도 그런 건데 저랑 같이 알고 있는 친구 하나가 그때 이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그 87년도 86년도 하반기서부터 도망을 다녔고 그 1월 달에도 도망을 다니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서로 약속을 하려면은 집에 전화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떠도 그런 도망 다니고 막 하니까 집에 전화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옛날 얘기 같지만 서점 많이 가는 서점 앞에다가 종이를 써갖고 언제 어디서 만나자 하고 쪽지도 붙여놓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연락이 이루어지고 할 텐데 그때 종철이가 그래도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 친구랑 저랑 약속을 종철이가 잡아줬어요. 사실은 나중에 잡혀간 것도 그러한 연락 관계에서 문제가 이제 있어서 그거를 캐겠다고 해서 이제 와서 그래서 그날 며칠 뒤에 그 전화를 하고 그 친구랑 내가 만나고 바로 다음 날인가 일이 이제 생겨가지고 뭐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죠. 뭐 그거야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87년도를 그렇게 겪었는데 저랑 다른 인연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제가 89년도에 6월 달이에요. 89년도 6월 달에 여기 왔었어요. 여기 와서 한 20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5층에 와서. 그때 이제 그 구조 똑같죠. 종철이가 있었던 그래서 들어가면서 여기가 이제 종철이가 있었던 방은 아니지만 똑같은 구조에 요 안에 보면은 욕조가 있고 옆에 테이블이 있고 뭐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20일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힘든 조사였어요. 이렇게 조사를 받는 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많이 맞고 뭐 내가 형량이 높아지고 이런 건 걱정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 피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는 것 이게 당시에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상처가 많이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는 선배 후배들이 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종철이도 계속 그거를 그렇게 버틸라고 한 게 그 당시에 저희들로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는 거. 내가 뭐 감옥을 한 번 더 가고 뭐 이런 거보다 누구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이런 절박감들이 있었고 종철이도 그걸 지키다가 결국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고 저도 그게 되게 그 당시에는 89년도에 보면 굉장히 우리로서 공안 정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조사도 크고 사건이 되면 크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고 제가 이 안에 20일 동안 조사받는 동안에 어떤 일이 터졌냐면 첫 번째로는 서경원 의원이라고 당시에 국회의원이 평양을 갔다 온 사실이 발각돼서 사건이 한번 됐고 그 뒤에 며칠 뒤에 임수경이 또 북한 갔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제가 그 어쨌든 학생운동죄랑 관련이 있으니까 되게 그 조사들 받을 때인데 예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그래도 종철이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희생이 빚이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조사를 받을 때 그렇게 심한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밤에 여기서 재우질 않고 용산소에 유치를 했으니까 밤에만 돼도 용산소 가서 잘 수가 있으니까 그때 상당히 내가 종철이한테 많이 빚졌다 이런 생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 많은 그러니까 학생운동에 투신했던 분들이 갖는 그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박정철 열사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거다. 그 조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목숨을 잃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오늘 성공회대 이남주 교수님 모시고 더 좋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향해 가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6월 항쟁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으로 연대의 실천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다음은 장필수님의 공연입니다. 장필수님은 시를 읊듯 노래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우리에게 또 어떤 마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실지 기대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널 위한 나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수많은 겨울들 나를 감싸 안던 너의 손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엔 또다시 살아나. 그늘진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씩 오늘 같은 날 외로움이 널 부를 땐 내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와 줘. 널 위한 나의 기억이 이제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힘겨운 어제들 나를 지켜주던 너의 가슴 이렇게 내 맘이 서글퍼질 때면 또다시 살아나. 그늘진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씩 오늘 같은 날 외로움이 널 부를 땐 내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와 줘.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너는 작은 소녀였고 머리엔 제비꽃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멀리 새처럼 나르고 싶어 내가 다시 너를 만났을 때 너는 많이 야위었고 이마엔 땀방울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와 내가 마지막 너를 보았을 땐 너는 아주 평화롭고 창 너머 먼 눈길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한밤중에도 깨어있고 싶어.
감사합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해마다 마련되는 이 자리. 글쎄요, 87년도면 저에게도 혈기왕성한 20대였고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철없이 저는 음악에 미쳐 있었던 때라 그 체류탄 가스가 가끔은 매워서 속상했을 때도 있었고요. 예술대학이라는 곳에서도 항상 그 대학교 정문 앞 그 좁은 정문 앞을 나설 때 힘든 적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로지 그 음악과 또 뭐 연극, 글, 그림 그런 거에 빠져 있었을 때도 그 학교 문을 나설 때면은 또 다른 이야기로 사실은 그런 것에 이렇게 좀 깊이 몰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들로 괜히 겁먹들어서 같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또 소금에 저기 땅바닥에 앉아서 소금에 소주잔 앞에 놓고 소금 한 번씩 찍어가면서 옆에 앉아서 이야기했던 그런 저에게도 젊은 청춘이 있었네요. 이제는 그때보다는 뭔가 좀 그런 이야기들을 자유스럽게 내뱉는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야기만 겉으로 드러나지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글쎄요 뭔가 편안한 그리고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쓴 사람들의 그런 노고가 아직은 잘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서서 리드하는 리더들이 있다면 그 뒤를 따르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꾸준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게 되네요. 나서지는 못해도 뒤에서 꾸준히 응원하고 또 기원하고 또 그들이 무언가를 리드할 때 내가 바라는 바였다면 함께 동참하는 정도의 마음과 소극적이더라도 함께 해주는 그런 마음속의 열정은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자리에 망설이지 않고 함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러고 나서부터 점점 그런 용기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결코 그저 속담이나 아니면 어느 식당에 있는 글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거리두기라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싶으셨을 텐데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이 자리를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하지 못하셨어도 이 날을 같이 기억하고 또 내년에는 또 35주년에 여러분들과 더 뜻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맘에 흐르는 시냇물 미움의 골짜기로 물살을 가르는 물고기 때 물 위로 차오르네. 냇물은 흐르네. 절망을 헤집고 싱그런 꿈들을 품에 안고 흘러 굽이쳐가네. 저 건너 들에 핀 꽃들도 꽃내음도 향긋해. 거기 서 있는 그대 숨소리 들리는 듯도 해. 이렇게 가까이에 이렇게 나뉘어서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쳐다만 보네. 이렇게 가까이에 이렇게 나뉘어서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쳐다만 보네. 빗방울이 떨어지려나 들어봐 저 소리. 아이들이 울고 서 있어. 먹구름도 몰려와. 자총을 내리고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걷어버려요. 자총을 내리고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걷어버려요. 저 위를 봐 하늘을 나는 새 철조망 너머로 공지 끝을 따라 무지개 내 마음이 오는 길. 새들은 나르게 냇물도 흐르게 불벌레 오가고 바람은 흐르고 마음도 흐르게. 자총을 내리고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걷어버려요. 자총을 내리고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걷어버려요. 녹슬은 철망을
고맙습니다. 네. 뭐라고 이 감동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멀리 제주에서 오늘 저희 콘서트에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깜짝 이벤트로 공지해드린 것처럼 박정철 열사의 형님이신 박종부님을 모시고 오늘 공연에 대한 소감을 듣겠습니다. 준비 잘 되셨죠?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종부입니다. 뮤지컬 비망 친구들, 강은영님, 최용석 소리꾼,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장필수님, 모두 다 크게 한 장르를 이룰 만한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한 꼭지를 맡아서 이렇게 조합해 주신 그 조합이 너무도 감동이었고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환쟁이 유승환이 그리고 이남주 교수도 고맙고요. 한상희 교수님, 무엇보다 우리 박동호 이사장님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뭐 크게 창피할 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크게 깊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어떻게 용하게 그날 밤에 종철이가 꿈에 보입니다. 그러면 깨어나서는 기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우울하기도 하고 한 10여 년 전부터는 도대체가 안 보여요. 꿈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깨어나니까 실제 울었던 것 같아요. 베갯잎이 흥건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아마 흑흑거리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우 우울했죠. 그런데 종철이를 그리고 그날 종철이뿐만 아니라 또 그날 그 사람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어떤 훌륭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낸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많은 종철이, 많은 한여리가 그들이 필요한 곳에 항상 같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기쁘고요. 그날이 있어서 오늘이 있고 그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그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남주 교수가 말씀하셨던 그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 더 깊은 민주주의 우리 같이 만들어 나가십시다. 특별하게 또 우리 미얀마 시민들 응원합니다. 미얀마 시민 여러분들 분명히 외롭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0민주항쟁 34주년을 맞아 박종철 기념사패는 2021년 6월 박종철을 기억하다 남영동을 기록하다 행사로 두 가지 행사를 6월 달에 준비했습니다. 오늘 더 좋은 민주주의 콘서트가 그 첫 번째 행사고요.
이후 6월 30일부터 박종철과의 하루 온라인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박종철 기념사업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샌드아트, 만화, 그림, 영상, 기타 판소리도 역시 들어갑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박종철 열사를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으로 안내해드린 서울시 축제평가 관람객 설문조사 링크에 꼭 접속하셔서 설문조사 해주실 것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두 번째, 세 번째 더 좋은 민주주의 콘서트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60민주항쟁 34주년을 기념해서 박종철 기념사업회가 개최한 더 좋은 민주주의 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